컴퓨터 앞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깨보신 적이 있나요? 지루한 작업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자, 이런 건 어떨까요? 10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운전하는 겁니다. 그 전날 밤에 잠도 잘 못 잤는데요. 그럼 운전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요? 맞아요. 순간적으로 잠이 들어버리는 마이크로 수면이죠. 마이크로 수면이라 하면 여러분의 몸이 잠깐 낮잠을 자는 것처럼 들릴 겁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하면서요. 하지만 사실 잠이 들어있는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를 동시에 경험하는 겁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아니면 그저 맞은편 벽을 응시할 때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잠이 깨거나 누군가가 깨워줄 때까지 말이죠. 이런 상태가 어떤 것인지 제 경험을 토대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오랫동안 이 마이크로 수면 증상을 겪어왔거든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을 9시부터 5시까지나 10시부터 6시까지처럼 규정 짓지는 않죠. 어떤 분들은 정말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마음대로 아무 때나 일할 수도 있고 오후 3시까지도 잘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제 급여는 제가 얼마나 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 일정은 꽤 불규칙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밤에 4시간도 못 자는 일도 허다해요. 게다가 저에게는 가족이 있고 그들과도 시간을 보내야 하죠. 물론 저만의 시간도 가져야 하고요. 이 모든 걸 하려면 당연히 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가족과 직업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왜 제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말씀드리는지 궁금하시죠? 그건 마이크로 수면 때문입니다.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 때문에 작성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밤에도 노트북 앞에 앉아있곤 했는데요. 네, 18시간 근무가 끝나고 나서도요. 그러다가 갑자기 멍해지는 거죠. 겨우 몇 초밖에 안 지났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걸 느끼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화면에 집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로 침대에 가서 자야 한다는 건 알지만 보통은 커피 한 잔을 더 마시고 계속 일을 하죠. 이런 스케줄로 몇 달을 생활하다 보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깜빡 조는 일이 점점 잦아지고 이런 이상한 상태에 빠진 일이 거의 5분마다 계속됩니다. 정말 심각했던 건 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단어나 심지어 문장들을 서류에 타이핑해 놓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것들을 써놓곤 했고 문장들은 전체적인 맥락에도 맞지 않는 것들이었죠.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결심한 것도 바로 그때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제 경력과 건강 모두를 망칠 게 분명했으니까요. 우선은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했죠. 알고 보니 이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잠이 든 상태이면서도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즉, 여러분 뇌의 일부분은 작동을 멈춘 마이크로 수면 상태인 동안 또 다른 부분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몇 초간 좀비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뇌가 충분히 작동을 하지 못하니 스스로를 통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스스로의 의지로 잠을 깨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도 잠에 빠졌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니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멍하니 앞을 바라보다가 방금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 움찔하면서 깨어나는 거죠. 무슨 공상과학에 나오는 얘기 같지만 최소한 잠을 자면서 무슨 이상한 능력을 깨워내는 건 아니니 다행입니다. 잠시 딴 길로 샜네요. 어쨌든 저는 마이크로 수면이 밤잠을 잘 자지 못해서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휴식을 잘 취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죠. 2012년 호주 모나시 대학의 고빈다 푸델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휴식을 충분히 취한 20명의 사람들에게 50분 동안 과제를 완성하게 했죠. 중요한 건 그 과제 자체였는데요. 참가자들이 화면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계속 쳐다보게 하는 엄청나게 지루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동안 연구원들은 실험 대상자의 눈과 두뇌 활동을 관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70%가 넘는 실험 대상자들이 종종 마이크로 수면에 빠진다는 걸 알아냈죠. 실험 과제가 너무 지루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실험 전에 대상자들이 아무리 휴식을 잘 취했다 하더라도 4분의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마이크로 수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상태는 피로감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적 피로는 사실상 큰 요인입니다. 1994년 초 나사는 한 연구를 실행했는데 거기에서 40분간의 낮잠을 잔 비행기 조종사들이 그렇지 않은 조종사들보다 비행의 마지막 90분 동안의 수행 성적이 훨씬 좋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수행 능력은 다양한 영역에서 평가되었고 그중 하나는 마이크로 수면 경험이었는데요. 낮잠을 잤던 조종사들은 비행 중 마이크로 수면을 단지 34회 경험했던 반면에 그렇지 않은 조종사들은 120회나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조종사가 비행 도중에 깜빡 조는 게 얼마나 위험할지 상상해 보셨나요? 그것이 바로 민간 항공기 조종사들이 의무적으로 비행 전에 8시간 동안 수면을 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마이크로 수면 동안에 여러분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015년 싱가포르 듀크 NUS 의학대학의 주린 옹 박사는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우선 옹 박사의 실험 참가자들은 22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어두운 fMRI 기계에 눕게 했습니다. 여기서 F는 functional, 즉 기능이란 뜻이고요. 그렇게 그들의 두뇌 활동을 모니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만 하루를 못 잔 상태에서 어두운 곳에 들어가 눕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아늑하게 느껴지죠. 당연히 모든 실험 참가자들은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지점에서 연구자들이 특이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죠.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는 동안에 수면과 기상의 사이클을 조절하는 뇌의 시상이라는 부분은 두뇌의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춥니다. 두뇌가 활동을 덜 하도록요. 마이크로 수면 중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건 이미 말씀드린 공통점이죠. 하지만 두 수면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마이크로 수면 동안 주변 경계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에 갑자기 불이 켜진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정상적으로 잠을 잔다면 그렇게 불꽃이 튀지는 않겠죠. 그런데 마이크로 수면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폭발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의문이 풀렸다고 결론을 내렸죠. 마이크로 수면은 뇌가 절실하게 잠들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뇌의 활동을 정지시키기에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상태란 겁니다. 그래서 뇌는 경계 수준을 높이는 부분을 활성화시켜 놓고 여러분이 좀 더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누울 장소를 찾아서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말씀드렸듯이 깜빡 잠에 빠져서 여러분의 몸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이미 하고 있던 작업을 계속해서 하거나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이크로 수면에 빠지면요. 그리고 아마 이것이 마이크로 수면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태에 빠졌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절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잠시 현실 세계에서 나와서 잠이 들어버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운전 중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급 커브 구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속도를 줄일 준비를 하죠.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 여러분은 전복된 차와 함께 구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사고가 일어난 건지 기억이 나질 않죠. 이게 바로 마이크로 수면입니다. 정말 위험하죠. 물론 자동 조종 장치 기능을 켜고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급회전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이크로 수면에 대해 주의해야 하는 점은 만약 그냥 내버려두면 저한테 일어났던 증상처럼 심각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맨 처음에는 몽상에 잠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헛것을 보기 시작한 거죠. 만약 여러분이 너무 자주 무리를 한다면 언젠가는 헛것을 보기 시작할 거고 그건 절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그럼 마이크로 수면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실 대단한 건 아닙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이 상태를 느끼는 시간은 줄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쉬운 해법이 있죠. 매일 잠을 푹 주무세요. 만약 밤에 잠을 푹 자지 못했다면 낮 동안 적어도 20분 정도씩 여러 번 낮잠을 자거나 한 번에 1시간 반 정도의 낮잠을 자면 됩니다. 믿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 밤에 거의 잠을 자지 못했는데도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효과가 있다니까요. 자, 이제 전 두 번째 낮잠을 자러 가야겠군요. 여러분은 마이크로 수면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잠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즐겁게 감상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